ITQ 한글 2016 버전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글을 열어준 다음에 파일 저장부터 해줄게요. 저장하기 Alt S키 또는 저장 아이콘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 없다면 만들어 두세요. 시험장에서는 이 폴더가 그대로 있습니다. 폴더 안에 파일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하고요. 파일 형식은 반드시 한글 문서 확장자 .hwp로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실제 문제를 작성하기 전에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반드시 내용 숙지를 해주기 바랍니다. 답안 작성 요령에는 미리 확인해야 될 내용들 있죠.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그리고 검정색 글씨, 줄 간격은 160%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색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빨강과 파랑, 노랑, RGB 색상값 나와 있죠. 문제에서 색상 지정할 때 같은 파랑이어도 그리고 같은 노랑이어도 RGB 색상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을 해주세요. 문제지를 3페이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용지 여백 설정부터 할게요. F7키를 눌러주세요. 편집 용지 대화 상자에서 용지 종류는 A4, 용지 방향은 세로,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모두 11 되어 있죠. 그래서 11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직접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제본은 0이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고 설정 눌러주세요. 페이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1페이지에서 1점 바로 엔터키 2번 또는 3번 눌러주세요. 1점 한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고 엔터 누르면 번호가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 2점까지 해주고요. 엔터키 2번 또는 3번 눌러주세요. 이제 2페이지 만들어야 되겠죠? Alt, Shift, Enter 또는 쪽으로 가서 구역 나누기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2페이지에선 3점, Enter 2번 또는 3번, 4번까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4점, 엔터 2번 또는 3번 정도만 할게요. 여기도 Alt, Shift, Enter 또는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문제 4번에서 하이퍼링크로 책갈피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책갈피 만들어 놓고 일쪽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첫 번째 제목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칸으로 다시 커서를 이동시켜 놓으세요. 책갈피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에 가서 책갈피 눌러주세요. 책갈피 이름을 평생교육이라고 입력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무 변화도 없지만 여기에 책갈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1쪽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번호가 써 있는 줄에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 빈 줄로 컷을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기능평가 1의 1번 문제 작성하도록 할게요. 조건과 출력 형태가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 있는 내용은 모두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요. 보기에서 문단부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엔터 친 곳에 꺾어진 화살표가 보이고 있죠. 첫 번째 영문 내용 엔터 누르지 않고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고요. 엔터 누르고 빈줄 없이 다음 한글 문장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 2번과는 2줄 또는 3줄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한 줄만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출력 형태 영문과 한글의 조건에 맞게 스타일을 만들어 지정을 할 건데요. 먼저 이 4줄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스타일을 만드는 F6키를 눌러주세요.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왼쪽 하단에 더하기를 눌러주세요. 스타일 이름은 지정된 것으로 변경을 해주고 영문은 비워둡니다. 스타일 종류는 문단으로 해놓고요. 문단 모양을 눌러주세요. 첫 줄 들여쓰기 선택한 다음에 10포인트 그리고 아래쪽에서 문단의 아래 간격 0으로 되어 있는 걸 10포인트로 변경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을 눌러주세요. 글꼴이 한글과 영문 다르게 지정되어 있고요. 크기 장평, 자간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거 먼저 지정할게요. 크기는 10포인트, 장평 105로 변경, 자간 -5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언어별 설정의 언어를 대표해서 한글로 변경해 주세요. 글꼴을 굴림이라고 입력하면 굴림이 포함된 글꼴 모두 나타나죠. 그러면 정확히 굴림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언어 한글을 영문으로 변경하세요. 글꼴 이름 이번엔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도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누르고 스타일 추가하기에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스타일 목록에 나타나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들여쓰기가 지정되었고 영문 글꼴, 한글 글꼴이 다르게 글꼴 설정되어 나타납니다. 화면 위에 서식 도구에서는 글꼴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그거는 이 스타일에서 영문과 한글 글꼴을 다르게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번은 끝이 났고요. 2번에 조건에 맞게 표를 만들도록 할게요.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표를 만드는 줄에 바로 아래 한 줄 또는 두 줄 정도 빈 줄이 있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NT 또는 입력해서 왼쪽에 표 있죠? 위에 표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줄과 칸수를 세어보세요. 줄수는 5, 칸수는 6이죠. 크기 지정, 기타. 뒤에서 표를 한 번 더 만들 텐데요. 모두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그리고 기타에서는 글자처럼 취급에만 체크를 하고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 안의 내용은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표 안의 모든 셀을 드래그해서 선택해주고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조건에 보면은 도둠 10포인트 변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도둠으로 변경하는데 먼저 한글 글꼴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니까 모든 글꼴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도둠을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라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숫자가 나타나는 곳 평균 아래에도 숫자가 나타날 테니까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오른쪽 정렬로 변경을 해주고 저는 천 단위 구분 기호는 타이핑하지 않았습니다.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천 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를 하면 자동으로 콤마가 나타납니다. 셀 배경색이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노란색으로 지정할게요. 블록 설정을 한 다음에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배경에 색을 클릭한 다음에 면색에서 색깔 노랑 지정하는데요. 노랑 색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GB가 255, 255, 0이에요. 이게 아닌 다른 거라면 오른쪽에 색상 테마에서 다른 게 설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피스 선택하고 색상 노랑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평균 안에 합계를 구할 건데요. 서울, 부산, 대구의 연도별 값을 모두 평균을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평균 구하고 아래 이 값을 평균 구하고 그리고 아래 이 값을 평균 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제일 아래쪽에 경기에 대한 것은 X표 쳐져 있기 때문에 값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블록 계산식에서 블록 평균을 지정하세요. 기본적으로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타나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캡션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위에 Q라고 써있는 표 탭에서 제일 왼쪽으로 가주세요. 가1 써있는 이 목록을 열어주세요. 표의 위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별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괄호 뒤에 불필요하게 이렇게 띄어쓰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블록 설정해주세요. 조건에 1에 있는 것처럼 글꼴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정렬은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표의 선 모양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알파벳 라인의 L키 눌러주세요.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에서 테두리 탭에 먼저 선모양 바로 적용. 이거는 저희는 시험에서 모두 체크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한다고 알아두세요. 선의 종류를 먼저 바깥쪽 지정하기 위해서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바깥쪽 클릭한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줄 블록 설정하고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중실선, 아래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열만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누르고 다시 이중실선, 오른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제일 마지막 셀 선택하고 알파벳 L키 누른 다음에 대각선 탭에 가주세요. 대각선을 각각 지정을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높이는 따로 조절하지 않아도 되고요. 전체 블록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눌러서 한 번만 이렇게 키워줘도 됩니다. 아까 2번 문제 작성할 때 표 아래 빈 줄 하나 또는 두 개 만들어 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줄 이렇게 빈 줄 하나 띄워놓고 여기에서 차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는데 차트 조건에 지정되어 있는 연도별 서울, 부산, 대구의 값 노란색으로 지정한 셀이에요.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만들기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 만들어졌죠?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는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트가 표 아래로 이동했죠. 차트의 너비는 표와 비슷하게 키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표 바로 아래 차트가 이렇게 위치해도 되고요. 아래로 드래그해서 표와 차트 사이에 빈 줄 하나를 만들어 놓아도 됩니다. 이거는 특별히 감점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차트에 대한 조건에 맞게 작성하도록 할게요. 차트 안에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마법사 실행하세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가로막대형 되어 있죠. 차트 종류에서 가로막대형 선택,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묶은 가로막대형이에요. 아래에서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방향, 행과 열에 따라서 차트의 축과 범례가 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과 같은 축, 출력과 같은 범례가 나타나도록 지정을 해주세요. 기본 행이었는데 열로 변경이 되었죠. 다음을 눌러주세요. 차트의 제목은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X축, Y축, 보통 X축은 가로축, Y축은 세로축인데요. 묶은 가로막대형은 세로막대형이 90도로 누워져 있는 형태죠. 그래서 묶은 세로막대형의 세로축은 숫자로 나타나는데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숫자가 가로로 나타나죠. 가로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면은 가로축의 단위 10명 이렇게 나타나는데 XY로만 봤을 때는 묶은 세로막대형이 누워져 있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그래서 XY축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냥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출제되었을 때 차트 제목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차트 마법사 빠져나와 주세요. 그러면 가로축에 숫자가 보이고 아래에 단위 10명 이게 안 나타나 있죠. 그걸 삽입하는 것은 차트 메뉴의 축에서 제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X축, Y축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세로, 가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가로값축 선택해서 선택 누르고 보임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용을 단위 10명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은 글자 모양 설정까지 이 글자 탭에서 같이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조건 1번, 2번까지 했고요. 3번에 제목 설정하도록 할게요. 위에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제목 모양에서 우선 배경 탭의 종류를 한 줄로 변경을 해주세요. 굵기 색깔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기타에서 그림자 선택해서 위치를 지정된 2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탭 가주세요. 궁서 진하게 12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글꼴 탭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궁서라고 입력을 하면 바로 선택할 수 있고요. 크기 12포인트, 속성 진하게를 클릭을 해주세요. 글자색 따로 지정하지 않고 설정 눌러주세요. 세로축과 가로축, 범례 모두 같이 글꼴 수정을 해야 되죠. 단위 10명은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바로 글자 탭 나타나죠. 여기에서 동일하게 궁서로 변경을 하고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보통 속성에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축과 세로축이 선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글자를 클릭했을 때 이 세로선만 선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선택됐을 때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축 이름표 모양 바로 나타나죠. 다른 게 선택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차트 속성이라고 엉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택 제대로 되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선택이 어렵다면 위에 차트 메뉴에서 축을 누른 다음에 축 이름표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세로와 가로 순서대로 지정을 해서 글꼴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세로 항목축 먼저 선택을 할게요. 글자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글꼴은 궁서로 변경, 크기 10포인트, 보통 모양,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세로축이 이렇게 변경되었죠. 다시 축의 이름표, 가로값축 선택, 다시 글자 탭에서 글꼴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10포인트, 보통, 설정 눌러주세요. 범례도 변경해야 되죠. 범례는 테두리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주세요. 우선 배경 탭에서 종류를 한 줄로 변경을 해주세요. 다른 거 지정하지 않고요. 글자 탭 가서 여기도 동일하게 글꼴 궁서, 크기 10포인트, 보통 모양,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위치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거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글 차트 프로그램이 다른 걸 조정을 했을 때 크기 조정을 잘못하다 보면은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차트의 크기 내부에서 조절을 한다면 조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하기를 눌러주고 그리고 조절해 주세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저장하지 말고 다시 파일을 닫았다 열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절 이렇게 한다면 비슷하게 조절은 할 수 있겠죠. 그래프 조절했을 때 이 단위가 조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지와 비교했을 때 최소값 0, 2000, 4000으로 2000 단위씩 변경되고요. 최대값은 12000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따로 조절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작성할 텐데요. 먼저 다른 곳 클릭을 해서 차트 밖으로 반드시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이 페이지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괄호 1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입력 메뉴에서 수식에 위에 FX 그림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수식은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위에서 분수 선택을 해주세요. 색깔 붉게 되어 있는 곳부터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소문자 H 그리고 아래 점자니까 위에서 선택
숫자 1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분모도 동일하게 선택해서 H 입력하고 아래 점자 2 입력을 해주세요. 커서가 작게 보이고 있죠.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서 커서를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다시 이퀄 한 다음에 괄호하고요. 루트는 키보드에 없죠. 그래서 루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앞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쓰지 않습니다. 루트 안에다 A라고 입력, 그리고 여기서 그냥 괄호하면 이렇게 입력되기 때문에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세요. 그리고 다시 괄호 닫아주고요. 그리고 위첨자로 입력을 해야 되죠. 먼저 한번 누르고 대문자 M,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 첨자 누르고 2,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되고 오른쪽 화살표 키로 한번 눌러서 커서를 키워주세요. 다시 빼기 대문자 M, 아래 점자 누르고 숫자 1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눌러서 커서를 키워주고요. 그리고 다시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그러면 다시 모양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2.5 입력하고 위첨자 대문자 M, 아래점자 누르고 숫자 2,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주고 다시 빼기 대문자 M, 아래점자 한 다음에 숫자 1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다 출력과 동일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편집기에서 넣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이제 몇 칸만 띄워주세요. 다시 숫자 2로 해서 이렇게 번호 입력을 해놓고 한 칸 띄운 다음에 다시 메뉴 FX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작성하는데 처음부터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그래서 모양을 찾으면 되는데요. 먼저 목록 열어주세요. 위와 아래 모두 입력이 돼야 되죠. 선택하고 먼저 아래쪽에 K는 1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위에 상자 선택한 다음에 소문자 N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서 커서가 커진 상태에서 K 위첨자 3을 입력을 해주세요.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눌러서 이퀄 입력을 해주고 다시 분수 선택, 위에 분자에 n 괄호 n 플러스 1 괄호 닫기까지 입력을 하고 분모 선택해 주세요. 분모에는 2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른 다음에 다시 이퀄, 그리고 다시 한번 글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아래는 k는 1, 위에는 n이라고 입력,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k까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도 끝이 났으니 이제 넣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4번도 역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에서 작업할 때는 도형이 크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화면에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화면 하단에 폭맞춤 써 있는 걸 저희는 사용자 또는 쪽맞춤 이렇게 변경해 놓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입력해서 도형 만들 수 있죠. 제일 뒤쪽에 있는 사각형 도형부터 만들게요. 직사각형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세요. 만든 도형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객체 속성의 기본 탭에서 너비를 120, 크기는 140으로 지정하고 크기 고정에 대한 것 지시 없으니까 체크하지 않습니다. 본문과의 배치는 이번에 만드는 도형들은 모두 다 글 앞으로로 변경을 해 놓으면 됩니다. 선 탭으로 가주세요. 선은 검정색, 종류는 실선, 굵기는 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조건을 보면은 도형의 면색이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지가 흑백으로 보이고 있죠. 색상 따로 지정이 없는 것은 임의의 색상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색의 면색에서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를게요. 도형은 4번 아래 모두 나타나고요. 본문 안에만 나타나도록 해주면 됩니다. 위에 먼저 평생학습도시 방향 글상자 만들게요. 다시 왼쪽으로 가서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커서가 안에 깜빡이니까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놓을게요. 글자 입력한 것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을 궁서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할게요. 글자의 색깔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오피스 테마 색상에서는 바로 없죠. 다른 색 가서 색상 팔레트에서 흰색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정렬은 가운데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건 수평 정렬이고요. 만들어진 글상자 테두리 더블 클릭해주세요. 객체 속성에 글상자에서 세로 정렬, 이거는 가운데 정렬로 역시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기본 탭으로 가서 크기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너비는 95, 높이는 15. 크기 고정 지시 없으니까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면색이 아예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면색은 파랑을 지정하는데 RGB 값 꼭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색상 값이 00255 이게 아니라면 색상 테마 반드시 오피스로 선택해서 변경을 해주세요. 파랑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선 탭 가주세요. 모서리 부분이 반원으로 되어 있죠. 반원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커다란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직사각형 선택,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바로 더블 클릭해주세요. 선택에서는 사각형 모서리 곡률 둥근 모양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너비를 113, 높이는 5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채우기 색깔, 여기도 지정이 없으니까 면색에서 임의의 색상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이 세 개 도형은 정렬이 가운데로 세로 정렬이 맞아야 되죠. 컨트롤 또는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하면 세 개 도형 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형 메뉴에서 맞춤이라는 게 있죠. 가운데 맞춤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각각 선택해서 높이 조절이 필요하다면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위치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는 마우스로 움직이는 것보다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편합니다. 평생학습 써있는 글맵시 만들게요. 입력으로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클릭을 해주세요. 내용을 평생학습 입력하고 아래 글꼴 선택하고 굴림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글맵시 모양 목록을 열어서 모양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이동해서 보면은 뒤쪽에 가려져 있습니다. 글맵시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모든 도형은 기본 탭에서 본문과의 배치가 글 앞으로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크기 지정되어 있으니까 너비를 50으로 변경, 높이는 30으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채우기 탭에서 면색을 바꿀 수 있는데요. 면색을 바꾸면 글자의 색이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빨강으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오피스 테마에서 RGB 값 255, 0, 0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정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맞춰 놓으세요. 오른쪽에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다시 입력해서 그림 클릭을 해주세요.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에 가서 지정되어 있는 그림 이름인 로고 3.jpg 파일 선택,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 선택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문서의 포함은 체크하고요. 다른 것들은 모두 체크하지 않습니다. 넣기 눌러주세요. 역시 그림이 뒤쪽에 가 있죠?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할게요. 너비를 40으로 변경, 높이는 30으로 변경할게요. 그림 탭으로 가주세요. 그림 효과를 회색조로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버튼을 눌러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맞춰 놓으세요. 이제 여기에 하이퍼링크 지정을 해야 되죠. 하이퍼링크는 이렇게 3쪽에 제목 앞에 책갈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클릭을 해주세요. 현재 문서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책갈피가 보이죠. 선택, 넣기 해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도형 만들면 되는데요. 화면 조금만 키울게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빼기 있죠? 더하기를 눌러서 조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에 1번 써있는 글상자 만들도록 할 텐데요. 입력에서 직사각형 또는 가로 글상자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고요. 숫자 1이라고 입력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직사각형에는 글꼴 이름이 궁서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글자 크기가 20포인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렬은 수평 가운데 정렬로 해주고요. 그리고 글상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개체 속성에서 크기 지정되어 있는 것 직사각형 그리기에 지정되어 있죠. 너비는 10, 높이는 15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채우기 색상 가서 면색을 흰색으로 지정합니다. 흰색 지정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수직 정렬 확인해야 되죠. 글상자에서 가운데 정렬로 세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만들어야 되죠. 타원을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색깔은 모두 다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으로 각각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탭에서 먼저 크기를 너비는 10으로 변경하고 높이는 7로 변경할게요. 채우기 색상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색 지정해야 되죠. 다른 거 선택할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는 비슷하게 맞춰 놓고요. 화살표 키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글상자 다시 만들게요.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글상자 안에 내용을 먼저 입력해 놓을게요. 입력한 내용을 블록 설정하고 서식에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하세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놓고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선택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선택할게요. 마우스로 테두리 갔을 때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보이면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기본 탭에서 너비는 따로 지정이 없습니다. 본문과의 배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 앞으로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선택으로 가서 종류를 파선 또는 점선으로 선택, 굵기는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색 없음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색 채우기 없음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상자의 세로 정렬,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3개 도형을 같이 선택하면 되죠. 도형에서 개체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컨트롤이나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됩니다.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같은 간격으로 하나 더 복제를 해주세요. 이제 텍스트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타원은 색깔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탭으로 가서 색깔 각각 다른 것 지정을 해주세요. 정답 파일과 같이 보고 있더라도 같은 색깔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위치 조정이 조금씩 필요하다면 그거는 문서 모두 작성한 후에 시간이 남을 때 작업을 해주세요. 하이퍼링크된 그림을 클릭을 하면 책갈피가 만들어진 곳에 커서가 이동할 겁니다. 화면 보기 상태는 다시 폭 맞춤 상태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줄 내용은 입력했으니까 커서를 끝으로 가져간 다음에 다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위에 빈 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할 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부족한 상황이다까지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로 입력할 때 한자로 변환해 주세요. 한자 키 누르고 변환을 해주면 되죠. 커서를 입력할 글자 뒤에 또는 블록 설정한 다음에 한자 키 누르면 되죠. 입력할 한자를 선택한 다음에 입력 형식에서 한글 괄호 안에 한자가 나타나도록 하고 바꾸기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두 번째 줄에는 이렇게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있어요. ITQ 한글 시험에서는 들여쓰기는 그냥 스페이스바로 두 칸을 이렇게 띄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도 구축이라는 내용 한자로 지정하는 게 있죠. 같이 입력할 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다음 내용 입력을 위해서 엔터키 2번 눌러주세요. 위에 빈줄처럼 여기도 빈줄이 있어야 합니다. 정각 기호를 입력을 해야 되죠. 커서가 놓여진 상태에서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한글 HNC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 여기에서 정각기호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별 찾은 다음에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한 칸 띄우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A와 12, B12 이렇게 번호가 써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저처럼 이렇게 6줄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눌러주세요. 위에처럼 이렇게 소제목 위에는 빈줄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컨트롤 F10키 누르고 같은 정각기호니까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한 칸 띄워주고 내용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이 제목 아래 여기에서 커서를 놓고 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컨트롤 NT 또는 입력에서 왼쪽에 표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줄 수는 6줄이 되겠고요. 칸 수는 4칸이 되겠죠. 크기와 기타는 처음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만들게 해주면 됩니다. 내용 입력을 하기 전에 셀 합치기 할 셀들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2개 선택하고 바로 셀 합치기 하면 됩니다. 오른쪽도 2개 선택, 바로 셀 합치기 해주세요. 위에도 동일하게 선택, 그리고 셀 합치기, 그리고 위에도 동일하게 선택, 셀 합치기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모든 내용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셀 안에 모두 블록 설정하고 가운데 정렬 먼저 할게요. 그리고 ESC 한번 누른 다음에 표 안의 내용들 모두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한 후에 너비 조절은 모든 셀들이 한 줄로 보여지도록 적당하게 먼저 조절해 놓으세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는 글꼴 모두 수정한 후에 조절하도록 할게요. 표 오른쪽에 이렇게 문단부호 보이고 표 아래쪽에도 이렇게 문단부호가 나타나 있죠. 커서를 여기다 놓아주고 엔터키 한번 눌러서 빈줄을 띄워 놓으세요. 빈줄은 항상 한 줄만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줄에서 마지막 내용 입력하고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여기서 엔터키 더 이상 누르지 않습니다.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로 가주세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지시되어 있는 사항 수정하도록 할 텐데요. 맨 윗줄에는 제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거부터 수정하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서식에서 글꼴 궁서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하세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놓고 책갈피는 100세 이 앞에서 이미 만들어 놓았죠.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덧말 넣기 할게요. 입력에서 덧말 찾아서 클릭을 해주세요. 본말은 수정하지 않고 덧말에 지정되어 있는 글자 배우는 기쁨만 입력을 하고 덧말의 위치는 본말 위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선택 넣기 해주세요.
이제 아래 빈 줄에서 제일 위에 오른쪽에 나타나는 평생교육이라는 머릿말 삽입할게요. 커서를 빈 줄에 놓아주고요. 그리고 쪽으로 가주세요. 머릿말 열어서 머릿말 꼬릿말 그리고 머릿말 양쪽 만들기 눌러주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글자 블럭 설정을 해주고 위에서 글꼴 찾으려면 없을 거예요. 머릿말에서는 글꼴 처음 수정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글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 이름을 굴림이라고 입력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지정,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머릿말 꼬릿말 닫기 눌러서 빠져나오세요. 이제 아래에 현대사회를 이 현자를 문단 첫 글자 장식 지정할게요. 서식 메뉴로 가서 중간쯤에 보면은 문단 정렬 있죠. 그 옆에 문단 첫 글자 장식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문제지를 보면은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두 줄에 걸쳐 있죠. 그래서 모양을 두 줄로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은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주고 도둠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면색 클릭한 다음에 색 상태만 오피스 상태에서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커서는 현대에서 대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삽입하도록 할게요. 입력에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된 그림인 그림 5.jpg 파일 선택, 아래에서도 문서의 포함만 체크된 상태로 넣기 눌러주세요. 바로 그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르기 눌러주세요. 테두리가 자르기 이렇게 나타나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자르기를 해주세요. 자르기를 끝내는 것은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으세요.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최대한 오른쪽으로 끌어다가 맞춰 놓으면 되고요. 크기 조절이 먼저 필요하죠. 더블 클릭을 할게요. 개체 속성에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가로 너비는 40, 높이는 40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요. 바깥 여백에 왼쪽만 지정되어 있죠. 여백 캡션 탭으로 가서 왼쪽만 2mm로 변경하고 다른 건 수정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크기 다시 조절이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각 줄의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림의 본문과의 배치 위치는 어울림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그림을 화살표 키 왼쪽 키 눌러서 한 번만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각 줄의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질 겁니다. 본문 내용 중 평생교육은 여기에 각 주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6과 은 사이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각 주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에서 각 주 클릭한 다음에 아래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각 주에 대한 글꼴 지정 안 되어 있으니까 기본 상태로 놓아두고요. 맨 앞에 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죠. 블럭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또는 번호 모양에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들어가 볼게요. 번호 모양을 동일한 모양으로 찾아서 변경을 해주세요. 앞뒤 장식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구분선이 5cm로 지정되어 있죠. 기본이 5cm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따로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각 주 이제 내용 끝났으니까 다시 다음 줄 내용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소제목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을 여기는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과 음영은 앞에 별과 띄어쓰기 여기는 수정하지 않고요. 블록 설정 다시 해주세요. 음영색은 위에 서식 도구에서 지정 못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글자의 색깔 먼저 흰색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다른 색에서 색깔 흰색, 설정, 음영색은 파랑색, 오피스 색상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6개 줄 블록 설정 같이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으로 들어가세요. 문단 번호 모양에서 같은 게 있다면 바로 선택하면 되고요. 같은 게 없다면 비슷한 것 아무거나 선택해 주세요. 저희는 이거 선택하면 되겠죠. 바로 이제 사용자 정의 버튼 눌러주세요. 1 수준은 A 뒤에 마침표 나타나도록 서식이 지정되어 있고요. 번호 모양도 대문자 A, B, C로 되어 있습니다. 너비 조정에 1 수준에 지정된 20포인트 지정, 그리고 정렬은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2수준 선택을 해주세요. 번호 서식 역시 지정된 번호 1, 2, 3 뒤에 마침표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비 조정 값을 2수준에 지정된 30포인트로 변경, 정렬 오른쪽으로 변경을 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다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A에서 F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1번, 2번으로 나타나야 될 이 두 줄 블록 설정해 주세요. 서식으로 가주세요. 서식의 오른쪽 끝에 보면 한 수준 증가, 감소가 있습니다.
감소를 해주면 이렇게 1번, 2번 변경되었죠. 그러면 아래 B에 1, 2 나타날 줄 블록 설정해주고 여기도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다시 6개 줄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는 줄 간격이 160%가 아닌 180%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아래도 다시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해주고 글자 크기 동일하게 여기도 18포인트로 지정, 그리고 기울임과 강조점은 평생 교육에서 프로그램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기울임 설정 먼저 지정을 해놓고 강조점이 나타나는 글자만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모양 들어가서 확장 탭 가서 같은 모양인 강조점 찾아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프로그램 글자도 블록 설정, 글자 모양 들어가서 강조점의 모양을 찾아서 설정 눌러주세요. 표 안에 모든 셀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는 도둠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라 따로 변경하지 않고요. 가운데 정렬은 이미 지정을 해놨습니다. 셀 배경색 지정하기 전에 테두리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한 다음에 위와 아래 선택, 그리고 다시 한번 선 없음 선택하는데요. 반드시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된 상태로 해야 합니다. 선 없음 선택하고 왼쪽 오른쪽 지정하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줄만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아래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색상 그라데이션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배경 탭 가주세요. 그라데이션 선택한 다음에 위에서 옅은 색, 아래에서 진한 색으로 가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줄무늬를 선택을 해놓고요. 유형은 지정된 것처럼 수평 지정을 해놓을게요. 시작색은 흰색이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죠. 끝색 검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노랑, 역시 RGB 값 동일하게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각 셀의 너비는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 안의 내용 모두 다 한 줄로 나타나죠. 다시 한번 블록 설정해서 아래쪽에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로 적당하게 키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줄 내용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는 무조건 글자 모양 들어가 수정하세요. 기본 탭으로 가서 글꼴 궁서로 먼저 변경을 해놓고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을 해놓고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장평 95%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정렬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 제일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쪽번호가 나타나야 돼요. 시작번호 2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쪽번호 메뉴를 지정하기 위해서 쪽 메뉴에서 쪽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로 선택, 번호 모양, 로마자, 소문자, 숫자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번호 먼저 지정을 해도 되는데요. 번호 지정하고 줄표 넣기 이걸 건들면 번호가 다르게 지정되는 경우 있더라고요. 시작 번호가 지정한 번호가 아닌 다시 1로 변경되는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 번호는 먼저 지정하지 말고요. 줄표 넣기, 숫자 양옆에 하이픈이 있냐 없냐인데요. 문제에선 없는 상태죠. 그래서 줄표 넣기 해제하고 시작 번호 2로 변경해 주세요. 이제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2로 나타납니다. 이제 문서 1에서 3페이지까지 모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